그래, 그래. 지금 투표해, 지금 투표해, 지금 투표해, 지금 투표해. 두려워하지 마. 넌 안전해. 나 골벳 자동차 경매 최고 입찰자야. 그건 마치 초콜릿 상자 같아. 뭘 얻게 될지 절대 알 수 없지. 파트 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자선 경매에서 각각 $700의 자동차 2대를 샀고 파트 2에서는 자선 경매에 가서 그 차들을 직접 픽업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멋진 차들이 경매에 나온 걸 발견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왔습니다. 그 차들을 사고 싶어서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저와 같이 움직이면서 모든 경험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영상을 봤다면 이 차가 여기 있었죠. 98년식이에요. 와, 저 삐걱거리는 소리 정말 끔찍하네요. 이 98년식 차 말이에요. 세상에, 오늘 밤은 소리가 더 심하네요. 제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1998년식 포드 익스페디션은 새 것처럼 상태가 좋았고 누군가 기증했어요. 하지만 이 아우디 A7이 더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3만 마일이고 제가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1990년식 뷰익 리아타가 주행거리 3만 3천 마일로 오늘 경매에 출품됩니다. 누군가 기증했고 상태도 완벽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 차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도 곧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경매 날을 좋아하는 크레이그 플라잉 휠스 출신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아까 영상에서 나중에 한다고 했지만 사실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여기 있던 머스탱과 저기 어딘가에 있던 혼다 엘리먼트를 찾으러 왔었어요. 각 채 $700를 주고 샀다가 1990년식 뷰익 리아타를 발견했어요. 주행거리는 3만 3천 마일입니다. 실내가 정말 멋지죠? 믿기 힘들어요. 카펫이 더러운 건 이곳에 주차돼 사람들이 자주 타고 내렸기 때문이에요. 운전대가 약간 닳았고 여기 경적 버튼이 빠져 있어요. 저 자동 변속기 부품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바로 클래식 뷰익이죠. 오, 여기 무슨 카세트가 들어있을까요? 문이 닫히는 느낌은 어떤가요? 정말 단단하네요. 농담거리 100개는 나오겠어요. 오, 좋아요. 버튼도 여기 있고 열쇠는 어디 있죠? 열쇠도 여기 있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컷이 올라갔어요. 옛날 차는 열쇠가 2개 돼 있었어요. 이건 코팅된 열쇠라서 여기 작은 칩이 없으면 차를 훔칠 수 없었죠. 이건 시동용이고 이건 문 잠금용이에요. 문을 열려면 컷을 올려야 해요. 와, 열쇠 3세트에 리모컨 2개나 있네요. 자, 시작해보자. 아, 배터리가 나갔네요. 며칠 전에는 멀쩡했는데 누가 열쇠를 꽂아둔 것 같아요. 이 카세트가 뭔지 보고 싶은데 배터리가 나가서 열 수가 없어요. 공간이 정말 넓죠. 책은 없네요. 아쉽다. 이제 이 차에 대해 생각해보면 미컴 경매가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할까요? 가치가 1,500, 2,500 미컴 경매에 내보내죠. 그냥 재미로 해요. $1,000만 벌어도 괜찮잖아요. 멋진 차를 사고 멋진 차를 팔았어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이 차로 하려는 제 의도예요. 어쩌면 4,500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구입하기 전에 이 차들이 얼마에 팔리는지 좀 조사해 볼 거예요. 하지만 대시보드도 금이 안 갔고 문도 멀쩡하고 시트도 완벽해요. 그리고 클래식 뷰익답게 정말 편안하고 흰색 지붕도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누가 이 차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는 멋진 표시가 있어요. 항공기 소유자 및 조종사 협회. 그러니까 조종사가 이 차를 소유했었고 여기 EA도 보이네요. 뭐든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리노이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릴에 약간의 외관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은 엄청 무겁지만 보닛 아래에는 3.8리터 V6 엔진이 들어있어요. 이 엔진은 그 당시 GM에서 만든 정말 훌륭한 엔진입니다. 제가 알기로 혹시 틀렸다면 정정해주세요. 분명히 틀렸으면 정정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3.8리터 엔진은 350 V8에서 실린더 2개를 뺀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실린더 2개를 더하면 5.7리터 V8이 되는 것 같아요.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졌거든요. 아마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SCB나 블레이저에 들어간 6기통 엔진, 이 튼튼한 350 엔진에서 실린더 2개를 뺀 것이었고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정말 훌륭한 엔진입니다. 기부 물품 중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저는 2005년식 포드 레인저도 보러 왔는데 주행거리 18만 7천 마일이지만 주행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뉴햄프셔 출신이라 녹이 더 무섭죠. 여기 휠 안쪽이 썩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썩지 않았어요. 지금은 녹이 전혀 없네요. 기부 차량은 보통 배터리가 방전되지만 이 차는 바로 시동이 걸리네요. 포드 F와 레인저, 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죠. 뒷좌석에 점프 시트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 뒷자리에 앉은 어른이 누구였을까요? 영상에서 재미있으려고 저기 앉아보려 했지만 문이 안 열려서 아쉽게도 못했어요.
타운앤컨트리, 타운카, 엘란트라, MDX 현대, 토요타, 아발론, HHR 오디세이, 크라이슬러 300 이런 차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차들도 정말 좋아요. 곧 왜 오래된 차들을 보는지 설명할게요. 이 차는 아까 말한 내구성 좋은 엔진이 있어요. 잠깐, 맞나?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크레이그. 이 차도 엔진이 정말 좋아요. 여기 들어간 게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직렬 6기통 4.2리터 엔진, 이 들어갔던 걸로 알아요. 이건 직렬 6기통이에요. 이것도 정말 좋은 엔진이었죠. 솔직히 가끔 횡설수설하긴 하지만 대부분 맞는 말도 하고 가끔은 틀릴 때도 있어요. 81,000마일을 탔고 바로 시동이 걸리네요. 이건 후륜구동이에요. 하지만 되팔 때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득템이에요. 저는 아우디 같은 저렴한 차들을 사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요. 거긴 골치 아파요. 저도 해봤지만 안 됐어요. 요즘 경제 상황이 특히 그래요. 우리는 저렴하고 좋은 차를 원해요. 56 트레일블레이저에 81,000마일 탄 거, 프리모. 하지만 그게 잘 팔리는 거죠. 비싼 콜벳, 비싼 카마로, 페라리 같은 차들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른 시대예요. 암호화폐도 폭락했고 경제도 무너졌죠. 그리고 대통령을 탓하지 말라고 해도 대통령을 탓하세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돈이 없고 가진 사람도 저축만 하고 안 써요. 이 포드 익스페디션을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부식되지 않았고 3열 좌석이 있습니다. 아니, 3열 좌석이 없네요. 아, 이런. 3열 좌석 옵션이 있었지만 이 차는 없어요. 뒷좌석에 벤치 시트가 있고 깨끗하며 사륜 구동입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에디 파워 모델이고 4.6리터 V8 엔진입니다. 이 차량들이 브롱코를 대체를 했어요. 브롱코는 96년이나 97년에 단종됐고 이후 이 익스페디션이 사도로 출시됐죠. 정말 믿기 힘든 트럭입니다. 2도로도 만들고 그냥 브롱코라고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7만 마일 주행한 코롤라, 9만 2천 마일 주행한 마스다, MX 마스다 6,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없는 토탈 마일리지 언노운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네요. 1999년식 카발리에 12만 5천 마일 주행했고 상태도 깨끗하네요. 저는 청록색 90년대 차를 가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지난주 이 콜벳이 경매에 나왔고 최고 입찰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찰은 안 했어요. 차 이력도 모르고 살펴볼 시간도 없어서 두려웠거든요. 이제 시간이 생겨 도장 작업 흔적도 보이고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7단 변속기, 2고 체크 엔진 경고 등이 떠서 캠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선 흔한 일입니다. 캠에서 리프터가 조기에 마모되면 실린더 미스파이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큰 문제고 엔진 수리도 대공사입니다. 저 차는 23,000달러에 팔렸는데 그는 26,500달러를 원했어요. 너무 비쌌어요. 차에 미스파이어는 없는 것 같지만 체크 엔진 등이 켜져 있고 8만 마일이면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주로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 이제 투표해. 투표 안 해. 기다려. 두려워 마. 21. 야, 3200. 자, 투표해. 어서. 이제 투표해. 손을 숫자 위에 올리지 마. 그래. 262. 고마워, 친구. 나는 그 콜벳의 22,000달러로 최고 입찰자야. 내가 본 C7 중 가장 저렴할 거야. 캠이 일찍 마모됐더라도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 캠을 교체하고 리프터도 바꿀 수 있어. GM이 그 차들에서 원가 절감을 했고 플라스틱이랑 알루미늄 베어링, 그리고 그들이 쓰던 볼 베어링 때문에 부품들이 빨리 닳았어. 그리고 실린더 셧다운, DOD 디스플레이스먼트 온 디맨드나 AFM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둘 다 GM에서는 같은 걸로 불리는데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실린더들이 캠을 마모시키는 원인이었어. 그것들이 고장나서 옆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래서 리프터가 옆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 결국 옆으로 고정되어 버렸지. 캠이 움직일 때마다 리프터는 제자리에 있고 그래서 캠로브가 마모됐어. 내 생각엔 캠로드가 조금씩 계속 마모되다가 결국 완전히 닳아버리는 거지. 이제 실린더 3번에서 미스파이어가 발생해. 이 영상에서 내 생각엔을 자주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개념은 맞고 항상 100% 정확하진 않지만 개념은 맞아. 22,000달러 상대는 27,000달러를 원해. 영상 끝날 때 내가 콜벳을 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시리즈는 오랜만에 연속으로 진행돼서 멋져. 플로리다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고 1년 동안 노력했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니까 오늘 딜러 신청서를 진짜로 제출했어. 드디어 검사관과 연락이 닿았지. 딜러 라이선스를 받아야 대중에게 여러 물건을 팔 수 있어. 플로리다 딜러 라이선스가 있으면 판도가 바뀔 거야. 절차도 많았어.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야. 아직 만들지 않았고 곧 올릴 예정이야.
자, 이제 시작하자. 8만 마일 이 나를 겁나게 해. 발콘 타이어고 이건 1LT야. 저건 기본 휠이야. 지난주에 이 차를 살펴봤고 내가 계속되는 영상이라고 말한 게 바로 그거야. 너희가 이 차를 조금 봤잖아.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차의 입차라는 것도 볼 수 있지. 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22,000마일의 구매자 수수료 $500 가부터. 하지만 조건부 판매라 내가 최고 입찰자였지만 판매자 최소 금액엔 못 미쳤어. 그들은 27,000달러쯤 더 원해. 2달 전 들었고 이 차는 그동안 여기 있었어. 내가 만지면 안 되고 피카츄가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 피카츄가 저 울타리 안에 있어. 젠장, 오늘 주의력 결핍이 더 심하네. 2달 전에 26,000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2달 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매주 계속 내려갔어. 경매장에 차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 평판이 나빠지거든. 내가 계속 같은 차를 경매장에서 반복해서 보면 그 차는 그냥 오염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아무도 입찰하거나 사려고 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런 헤드라이트도 정말 뿌옇고 누군가가 위에 코팅을 해놨어. 여기 보니스 클리어 코트가 벗겨지고 있어. 이렇게 누르면 안에 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르면 금이 갈 거야. 내가 원한다면, 물론 원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헤드라이트를 보면 산화가 심하게 진행됐어. 하지만 22,000달러라면 내 입장에서는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할 만해. 다른 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오, 저 영이 봐. 퍽팟, 퍽퍼프, 퍽퍼프, 퍼프. 쉐비 니산 370세대. 이건 이미 끝난 것 같아. 안타깝게도 2012년식에 98,000마일 이야. 이것도 칙칙해 보여. 다시 도색한 것 같아. 난 이게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약간 갈색처럼 보여. 뭔가 그래, 저건 무슨 색이지? 조명에 따라 검은색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조명에서는 갈색 같기도 해. 그리고 이건 단일 도장의 메탈릭이야.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천소재 실내였고 흡연자가 탔던 차다가 오토야. 난 관심 없어. 저거는 리프터 소리야. 아니면 매니폴드 누수야. 아마 리프터일 거야. 왜냐하면 매니폴드는 남쪽에서는 잘 안 새고 북쪽에서 녹슬어서 매니폴드 볼트가 부러지면서 새거든. 그러니까 저건 아마 리프터 소리일 거야. 참고해. 여기서 딱히 내 마음을 끄는 건 없지만 좀 더 기다리면서 좋은 가격에 뭐가 나오는지 보자고. 몇 초 뒤에 다찌 챌린저 스트리트 앤 레이싱 테크놀로지 2010년식에 주행거리 49,000마일짜리 인가? 오, 저 실내 좀 봐. 남자가 타는 차인가? 왜 누가 이걸 저걸로 사는 거지? 야, 그냥 자동 변속기 달린 스트리트 앤 레이싱 테크놀로지 챌린저를 사는 것뿐이야. 이 차는 모든 게 멋져. 색상 조합, 무광 블랙과 오렌지, 브렘보 캘리퍼, 20인치 스태거드 휠까지. 누가 이거 랩핑한 거야? 그래, 이건 랩핑이야. 원래 차가 오렌지색이었는데 누가 블랙으로 랩핑했어. 난 저 부분 빼고는 다 괜찮아 보여. 자,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할게. 나는 많이 안 먹었어. 진짜 많이 안 먹었어. 그래, 진짜 많이 안 먹었어. 에너지 드링크는 마셨지. 20분 전에 마셔서 지금 머리가 엄청 복잡해.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는데 머릿속에 탭이 1000개 열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지금 내가 딱 그런 기분이야.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면 오늘 많이 못 먹고 에너지 음료만 마셔서 그래요. 머릿속에 탭이 1000개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ADD나 ADHD가 없는 분들은 요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15년식 BMW Z48만 6,000마일 접이식 하드탑 루프, 깨끗한 가죽 시트, 오토매틱 변속기. 이미 경매에 나갔다가 끝났어요. 아쉽게도 이건 놓쳤네요. 하지마, 크레이그.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32,000마일 뛴 아우디 A7 의문을 열 생각도 하지마. 제발 이러지마.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아우디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90년대에 아우디 A4를 좋아하며 자랐고 이후로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스키를 좋아했고 콰트로는 최고였죠. 눈보라가 치는 날 스키장으로 올라갈 때 콰트로만큼 좋은 차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디를 사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리어 스포일러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거죠. 이 차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딜러 갈 때마다 120만 원씩 들어요. 아우디 딜러에 가면 최소 비용이 20만 원이고 20만 원씩 계속 들어요. 그런데 이 차는 주행거리가 32,000마일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읽을 수 있다면 이 차는 기증된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기증 차량 경매장이자 딜러 경매장이에요. 저는 플로리다에 있는데 여긴 천국의 대기실이라 불립니다.
가볍게 여기고 싶진 않지만 농담처럼 그렇게 말해요. 정말 천국의 대기실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돈이 많은 분들도 많고 운전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이 차도 의사나 변호사의 차였을 수도 있어요. 2012년에 새 아우디 H를 산 돈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분들은 천국의 대기실에 있는 동안 32,000마일을 운전했어요. 퍼블릭스나 교회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었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이 근처에 살지 않아 기부가 더 쉬웠을 거예요. 이 차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12,000달러 또는 15,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소매가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할 때 기부금이나 자선 기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8,000달러에 팔려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팔고 또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불만족스러워할 때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봐요, 당신이 나한테 차를 팔았는데 가격이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반인과 1년간 거래한 적 없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차를 기부하고 그 차가 여기로 오고 내가 그 차를 사면 내 돈이 자선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를 기부하면 내가 차에 지불하는 돈이 자선단체로 가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 다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기부자는 물론 저도요. 저는 그 차를 운전하거나 팔아 이익도 얻으니 모두에게 이득이죠. 경매도 이기고 이전 소유자도 이기고 저도 이깁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고 그들도 좋은 일을 하고 경매도 좋은 일을 하고 결국 저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매장은 경매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 때문에 정말 짜증나실 것 같네요. 슈퍼차저 6기통 경고등도 없고 기도 2개 다 있습니다. 책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다예요. 저 영화 안 볼 건데요. 무슨 영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차는 판비치 사람이 소유해서 잘 관리됐을 거예요. 저기 챌린저 SRT는 지금 경매 중이에요. 저는 14,000달러 정도에 사고 싶었어요. 그게 책에 나온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2만 달러가 넘었어요. AMG S55, AMG S430. 저건 가짜 S430이에요. 진짜 AMG라면 연기 없었을 거예요. 그걸로 구분할 수 있죠. AMG는 2자리 숫자고 3자리 숫자예요. 그래도 저를 좀 실망시켰어요. AMG 휠도 달려있거든요. 지금은 다들 저렇게 하죠. 저도 방금 랜드로버에 입찰하고 있었는데 입찰 경쟁에 휩쓸렸어요. 실제로 레인지로버를 보여드리자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팔았어요. 그 차가 그립네요. 이제 제가 점점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3만 마일을 탄 2022년식 레인지로버를 가지고 있었어요. 6기통 엔진이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그 차가 가치가 올라서 팔았어요. 저는 그 차를 팔아 돈을 벌고 도매로 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2020년식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슈퍼차저 6기통을 샀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고 7만 마일을 탔죠.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제는 없어요. 저는 그 차가 마음에 들었지만 랜드로버에 2만 달러를 쓰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다른 차를 샀어요. 15년식 랜드로버 5리터 슈퍼차저 11만 마일 탄 채 조건부 최고 입찰자가 있어요. 바로 저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고 입찰자입니다. 14년식, 아니 15년식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 11만 5천 마일 탄 차가 이렇게 실내도 좋은데 6,000달러에 입찰했어요. 수수료까지 하면 한 6,500달러쯤 될 거예요. 파노라마 선루프에 멋진 가죽 버킷 시트, 편안해요. 저는 매일 랭글러를 몰고 다니는데 시내에서 타기 정말 좋아요. 하지만 편하게 시속 65마일 이상 달리진 못해요. 대신에 저는 램 디젤 트럭도 있는데 견인할 때는 정말 좋고 소리도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나 올랜도에서 축구 경기를 보러 장거리 여행 갈 때 디스커버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디스커버리를 팔아서 그걸 대체할 차를 찾고 싶어요. 이 차도 다른 랜드로버처럼 밑부분이 기름에 젖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인치 휠의 고무 상태도 좋고 차체도 양쪽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요. 정말 깨끗하네요. 뒷 해치도 잘 작동하고 닫혀요. 카펙스에 따르면 소매가는 13,660달러, 도매가는 7,100달러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도매가보다 1,000달러 더 저렴하게 샀어요. 사고 이력 없고 5리터 슈퍼차저 V8 엔진이에요. 소유주도 2명뿐이고 사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웨스트 팜비치 레인지로버에서 정비 기록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올바른 이력이죠. 소유주 2명, 사고 이력 없고 제대로 된 차예요. 이게 제 새 데일리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좋아요. 어떤 차를 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제 매일 레인지로버를 6,500달러에 탈 수도 있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저게 최신형 바디 스타일이에요.
그 바디 스타일은 제 생각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나왔어요. 지금 익스페디션이 진행 중이에요. 익스페디션이 지금 $1000까지 올라갔어요. 오, 1400, 1500, 1600, 1900, 2000달러를 넘었네요. $1700.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 차를 2주 내내 아껴뒀거든요. 하지만 저는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차를 거의 못 봐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사고나 녹도 없어요. 수수료 포함 $3000 정도예요. 아마 정말 싸게 사는 거겠지만 제게는 그저 싸게 산다는 느낌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패스할게. 다음은 아우디야. 멀리 해야 하는 건 알지만 궁금해. 레이저 어프레이저에게 감사해. 경매에서 항상 그들을 사용해 내 차 가치를 확인하지. 나는 카펙스와 오토체크도 돌릴 수 있고 단순히 경매가만 알려주는 게 아니야. 도매가, 소매가도 알려주고 차량도 저장할 수 있어. 예를 들어 1시간 전에 본 차가 있으면 체크리스트에 표시해서 오늘의 메모에 그냥 추가할 수 있어. 그 차는 원오너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 아우디도 원오너 차량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젠장, 저 차가 11,000달러가 넘고 수수료도 붙었어. 저 가격이면 필요 없어. 나는 6,000이나 7,000달러일 줄 알았는데. 저 차의 멋진 점 알아? 저 차는 옵션으로 4리터 트윈 터보가 들어갔어. RS, Q8에 들어가는 거랑 같고 포르쉐 카이엔 터보, S,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뷰익 리아타가 경매에 나왔고 옆 남자는 그 차를 가질 것 같아. 나는 $2,500 이하로 사고 싶어. 오, 84,000마일을 탄 구형 폭스바겐 비틀 컨버터블이 $300에 나왔어. $4,400야. 나는 그걸 보지 않았어. 아마 아니었을 거야. 내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400였어. 나는 완전히 틀렸어. $8,000 나 차이 났어. 뷰이크 리아타를 가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만약이 있어.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모두 휴가비를 내야 하고 만약에 대비해서 전화를 걸기 시작해야 해.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트럭에 앉아서 이 영상을 편집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오늘이거든.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 촬영해서 오늘 밤에 방송되는 거야. 빈 트레일러로 45분 운전해 집에 갔다가 그 차 다시 와서 가져가고 돈 내고 2대 가져가라는 전화 받기 싫어. 이런 상황 말고 한 번에 끝내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 기다릴 거야. 차를 얻었는지 확인하려고. 경매는 끝났고 레인지로버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 차 정말 갖고 싶었는데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 진짜로. 사실 그 차 때문에 정말 기대했었거든.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빈 트레일러로 내가 뭘 했는지 알겠지. 분명히 내 에너지 드링크 효과가 다 떨어진 게 티가 나지. 지금은 좀 더 차분하고 머리도 맑아졌고 손도 전보다 덜 떨려. 근데 내 랜드로버는 어디 있는 거지? 나는 군중이 빠지길 기다리며 트럭 안에서 40분째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 가서 콜벳이나 레인지로버 중 하나라도 받았는지 확인하자. 빈 트레일러로 돌아가긴 싫었고 마지막에 뭔가 받았는지 궁금했다. 아직 통화 중인 것 같아. 셀러인지 확인해보자. 레인지로버도 있지만 더는 밖에서 못 봤어. 이런, 알겠어. 그러니까 레인지로버도 아무도 없고 콜벳도 아직 소식이 없네. 그래, 내가 본 C7 중에 제일 못생겼지만 아마도 제일 저렴한 C7일 거야. 그런 이유로 당신은 30일을 지불하게 될 거야. 안녕, 고마워. 운이 없어서 이건 2026년까지 여기에 남아. 그때 다시 입찰하고 나는 트레일러만 끌고 집에 가. 그들은 레인지로버에 9만을 원했지만 나는 6만만 제시했어. 9만은 비싸고 콜벳은 27,000을 원하지만 여전히 차이가 커. 체크 엔진 경고등이 왜 켜졌는지도 몰라. 2026년에 다시 올게. 스캔 도구 연결해 다시 22,000에 입찰할 거야. 운 좋으면 그 차로 집에 갈 수도 있겠지. 내가 본 C7 중 가장 험하고 동시에 가장 싼 차일 거야. 편집으로 돌아가 내 작업장에 갑니다. 이게 내가 만든 영상 중 가장 실시간에 가까운 영상일 거예요. 지금 어두워요.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아마 1시간 반 뒤에 올라갈 거야. 나도 프리미어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채팅하면서 볼 거야. 그러니까 혹시 프리미어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 나는 월요일, 목요일 동부 표준시 오후 8시 15분에 프리미어를 하고 모두와 채팅해. 정말 재밌으니 꼭 참여해줘. 지금은 6시 59분이고 이 영상은 8시 15분에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시간 20분 정도 남았어. 이렇게 촉박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집에 가는 길에 이 영상을 포맷해야 하고 집에 도착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라이브에 들어가야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응원과 영상 시청, 경매 참여 모두 고마워. 여러분 덕분에 경매가 더 즐거워.
나도 정말 즐기고 있고 여러분도 즐겼으면 해.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점, 싫어하는 점,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점, 빼야 할 점을 꼭 알려줘. 그리고 일반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 영상에 정말 큰 도움이 돼.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나중에 또 보자. 좋은 밤 보내. 아디오스.